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오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경제 재개 수혜주의 주가 반등 국채 횡보 달러 떨어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1.19%, S&P 500 지수는 0.93%, 다우존스 지수는 0.93%,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앞으로 오를 주식. 인도, 브라질 등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신흥국들의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 미국이 여행 제한국을 80개국으로 늘렸다. 뭐 이런 이제 기사였는데 뭐 이에 따라 이제 그저께 여행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죠. 이러자 뭐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제 8% 폭락을 했고 여행 관련주들도 대부분 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시 여행 관련 주식들이 다시 올랐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실적은 좋았으나 가입자가 620만 명 예상에서 398명 늘어났는데 그쳤죠. 398만 명. 따라서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7% 이상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경제 재규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OTT 경쟁 심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경제 재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야외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경제사 얘기도 있지만 큰 폭의 가입자 감소는 그만큼 바깥 활동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기회가 어디 있을까? 일단 언택트 주식 가운데 넷플릭스, 줌비디오, 펠로톤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완전히 언택트죠. 이러면 앞으로도 경제 재개가 되면서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주도 백신 확보가 늦어서 앞으로도 확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좋아지는 것은 어딘가? 미국의 국내 여행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백신 확보가 많아서 일반 약국에서도 누구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중남미의 갑부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미국으로 와서 백신 접종을 하고 인스타 인증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얘네들 항공편 타고 하루에 올 수가 없으니까 며칠 동안 숙박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80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내 여행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은 것처럼 비슷한 경우죠. 그렇다면 미국의 해외 항공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항공사라고 하면 해외로도 이제 가고 국내로도 가는 메이저 항공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내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가는 순위가 1위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두 번째가 사우스웨스트, 세 번째가 델타, 네 번째가 유나이티드, 다섯 번째가 알래스카입니다. 메이저 3사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요. 저비용 여행사인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는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국내 여행 위주의 항공사들이 하락폭이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뭐 지금은 이제 4월달에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는 빅테크 주식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랐던 가치주들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얼마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경제 재개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기 실적 발표 하면서 이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경제 재개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둘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경제 재개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경제 재개 주식들, 그러니까 뭐 이런 미국 국내 여행사들 그런 주식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10%의 투자법으로 투자하면 괜찮을 듯 보인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의 투자법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총 자산의 한 1% 정도를 투자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사질 않고요. 떨어지면 1%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 떨어진다, 아니면 10%, 그러니까 10%가 떨어질 때마다 뭐 내가 $500에 샀는데 $450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1%를 투자하고
또 다시 이제 뭐 5%가 10%가 또 떨어졌을 때 또 1%가 투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질 때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그러면 이제 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투자법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서브이슈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입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유료 구독자 수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혔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왜 밑돌았을까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해자가 약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은 워렌 버핏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왜 경제적 해자를 중요시 생각해야 되냐?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주식을 비싸게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주식이란 뭣도 없는 주식이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만 보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말합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비싸게 사는 주식이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 항공우주, 암호화폐, 수소전지 등등 미래 성장성 주식들이 가능성만 있고 가능성만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의 특성은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샀다가 고점에서 가격 고점에서 덜컥 물려가지고 뭐 계속 이제 존버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니콜라나 이항 같은 그런 주식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해자가 확실히 있다면 뭐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은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네 가지 장점은 첫 번째가 무형자산, 두 번째가 전환비용, 세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 네 번째가 원가 경쟁력입니다. 무형자산은 특허나 브랜드, 라이선스 같은 이제 무형자산이 있는 기업인데 뭐 예를 들면 애플과 같은 이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주식이거나 특허가 아주 많은 제약회사, 뭐 머크라든가 아니면 화이자라든가 뭐 이런 회사가 되겠죠. 제약회사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환비용인데요. 전환비용은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힘든 주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힘듭니다. 이게 이제 자동이체 같은 것들을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쓰면 바꾸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넷플릭스가 아마존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는 아마존을 계속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다시 바꾸려면 또 7년이 걸리니까. 다만 요즘에 이제 유행이 그 해킹 등의 위협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멀티 클라우드가 요즘 대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는 또 과점이 되지 않을까, 뭐 1, 2, 3위 기업이 다 먹는 그런 과점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가장 전환 비용이 크다, 뭐 이렇게 보면 애플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가장 전환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데 요거는 이제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SNS 기업인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뭐 라인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페이스북을 탈퇴하면 패친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원가 경쟁력도 해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가 경쟁력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항공기를 굉장히 싸게 도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같은 기종을 쓰죠. 그래서 이제 정비 같은 것들을 쉽게 했고 그리고 직항 노선을 도입해서 편리를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도시와 도시를 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경유를 하죠, 경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그 한국에서도 옛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유럽 가는데 뭐 도쿄 들렸다가 홍콩 들렸다가 뭐 중간에 싱가포르 들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많은 이제 손님들을 태울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원가가 나오고. 근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직항 노선을 도입을 해서 이런 그 메이저 항공사들의 약점을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 항공사들은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로 특정 시간대를 이제 독점을 해가지고 후발에 저가 항공사가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원가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빅테크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페이스북에 가입자는 20억 명입니다. 페이스북에 새로운 SNS 앱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기업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베끼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자를 원가로 죽입니다. 인수합병한 기업은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냅챗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에 이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스냅챗의 가장 이제 강력한 기능인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 요거를 도입해서 스냅챗이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스냅챗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을 어디서 쓰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10대 애들이 많이 쓰는데 뭐 이런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성적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냅챗 같은 경우에 이런 메시지 사라지는 기능 이런 거를 이제 바로 베꼈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스냅챗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SNS 기업 같은 경우는 원가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능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무형 자산인데요. 이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긴 하지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강력한 컨텐츠가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많은 이제 가입자들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플러스 뭐 등등 뭐 경쟁자가 이제 수없이 많기 때문에 무형 자산은 좀 뭐 아주 그 경쟁력이 있다, 혜자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환 비용인데 OTT는 싸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OTT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전환 비용이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데 영화 추천 기능이 있긴 하지만 뭐 이것 이외에는 크게 네트워크 효과가 뭐 있다라고 보기 힘들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뭐 탈퇴를 하면 친구들을 못 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힘들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긴 힘든데 영화가 이제 많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강력해지긴 하죠. 네 번째는 이제 원가 경쟁력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OTT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독과점으로 살아날 수 있으면 뭐 한 3개 정도가 이제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오리지널이 많은 기존의 시장에 그때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제적 혜자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무형 자산인데요. 애플바가 있는 만큼 고객이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의 새로운 이제 뭐 애플 뭐 맥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패드라든가 아니면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줄 쓰죠. 예. 그만큼 고객 충성도가 이제 높고 그리고 뭐 이 무형자산이 이런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환 비용인데요. 한번 아이폰을 쓰면 안드로이드 폰으로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 아주 고소득층 뭐 이런 백인 계층은 전부 아이폰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황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약간 마이너층 뭐 마이너층은 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이제 가려고는 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안드로이드로 이제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가는 수요는 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데 iOS는 이제 강력한 생태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많은 앱들이 있고 이 수많은 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마트폰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이제 손에서 놓질 못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는 게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이제 원가 경쟁력인데요. 애플 로고만 붙어 있으면 가격이 동일 제품의 2배가 되어도 애플바는 사죠. 그만큼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세죠. 한 25%, 30% 뭐 이 정도 갈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아웃소싱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립 라인을 이제 맡고 있는 폭스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4%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탄탄하게 오를 주식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은 뭐 기존의 전통 기업 뭐 이런 기업인 것 같지만 뭐 시즈캔디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뭐 이런 그런 기업인 것 같지만 네 개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대부분 빅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경제적 해자가 한번 구축되었다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이 말뚝 박기가 뭐냐 이런 것들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오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